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에도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MSCI 리밸런싱이 마무리 국면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까지 또 매도하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세가 시장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았고, 특히 외국인 현선물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들을 보자면 여전히 좀 우호적으로 지나갈 수 있다라는 증권사들의 의견이 대다수긴 한데, 외국인이 팔고 있는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소식 들으면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전망은 잘 맞고 있진 않지만 수급 공백에 대해서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시장 클로즈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잘 방어하고 계시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또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마련해드려서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계속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대방동지점 김진영 주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검색이 많이 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딱 봐도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셀트리온도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모습이고, 혹시 흰색 종목 가운데서는 좀 더 눈에 띄는 거 있으세요? 네, 일단 셀트랄 모텍 이게 지금 3연속 상장 후에 3연속 연속 상한가를 지금 달성하고 있어서 좀 눈에 띄고요. 그다음 셀트리온이 이번에 램시마 SC 유럽에 또 이제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향후에 이제 직판 판매로 전환이 되면은 셀트리온 매출에 좀 많은 기여가 될 것 같아서 좀 관심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어제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눈에 띄겠지만 저희가 요즘에 NC소프트 계속 한번 쫓아가 볼까 합니다. 오늘 장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리니지 2N과 관련해서 또 링크업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꼽아봤고요. 그러면 이 종목 가운데서 안신앵커가 꼽은 원픽은 어떤 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안신앵커. 네, 백화점 7층 정도 올라가면 TV 매장을 볼 수 있습니다. 걷다 보면 이렇게 매장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대형 크게 한번 압도당하고요. 그 오른쪽 편에 써 있는 가격 보고 두 번 놀라고요. 와, 비싸긴 비싸지만 색감 예술이다. 이 색감에 3번 놀라게 됩니다. 요즘은 삼성의 QD OLED TV라든지 LG의 OLED TV, 롤러블 TV까지 다양한 최첨단 TV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 TV 업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있습니다. TV의 발광, 발색을 도와주는 기업, 덕산 네오룩스 되겠습니다. OLED 재료를 생산하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가 오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연구동 신축에 171억 원 시설 투자를 결정을 한 겁니다. 내년 가을쯤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서 월 생산 능력이 약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회사가 신규 시설 투자하는 것은 놀라울 게 없는 일이지만 주가가 오늘 장중 7%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처럼 급등했던 이유, 아무래도 OLED 투자 빅사이클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투자 빅사이클이라 함은 잠시 시월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 통 큰 투자 결정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 라인에 13조를 투자해서 디스플레이 초격차 기술을 꾀할 것이다 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덕산 네오룩스의 주요 고객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잖아요. 따라서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중국
중국 업체향 수혜 그리고 애플 공급까지 함께 더해져서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가 상황 살펴봤을 때 증권사들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서 22,400원 주가 가정을 하면 연초 대비 67%나 상승했고요. 증권사 목표 주가를 가정을 했을 때도 상승률이 22% 정도 더 열려있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다시 뛰기 시작한다고 바라보고 있는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면서 우리도 매수를 해봐야 될까요? 인기 있는 이유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안신 앵커의 원픽은 덕산 네오룩스였습니다.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0여 원짜리 시설 투자 소식도 결국에는 그 OLED 슈퍼사이클과 맞물리다 보니까 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증권사에서 뭐 28,000원대, 높게는 31,000원, 2,000원까지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주임님께서는 덕산 네오룩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덕산 네오룩스 앞으로 이제 2020년도에 올레드 이제 수요 사이클이 돌아온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매수를 하셔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일단 당장 오늘 이렇게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172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규 172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은 앞으로 이제 기술 연구동으로 신축하게 된다고 하고 2020년도 말에 완공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현재 이 신규 건물은 기존에 있던 그 연구동을 이쪽으로 옮겨서 이제 이전을 하게 되고, 기존에 있던 연구실을 양산 라인을 이제 다시 입고를 시킴으로써 월 생산 캐파 이제 기존 1.7톤에서 3.4톤으로 한 2배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파 확대가 2020년까지 이제 기존에 있던 고객으로도 충분히 수요를 좀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 2020년도부터 시작되는 또 다시 시작되는 그 올레드 수요 증대를 미리 대비한 그런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1년에는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올레드 모바일과 TV 쪽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올레드 관련된 그 제품들이 계속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덕산 네오룩스가 이러한 지금 선제적 투자와 함께 계속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하고 가격 전략 혹시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일단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는 전망을 좀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 손절가는 한 19,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올레드 지금 상황이 당장 중국에서도 올레드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 현재 저희 스마트폰 5G로 바뀌면서 좀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삼성전자에서도 대형 올레드 라인, 그러니까 퀀텀 TV에서도 쓰이는 디스플레이에 많이 투자를 하고, 이제 애플에서는 현재 올해 출시를 한 아이폰 11 맥스 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제품에서도 이번 한국에서 생산한 그런 올레드 패널을 탑재한다고 하는 걸 보면은 앞으로 이제 애플 많이 쓰시는데 내년 애플 12에서도 나오고, 이제 전반적으로 국내 올레드 생산과 함께 이쪽 수요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좀 증가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그 몇 번 해보셨지만 그래도 이 딩동지옥이 문이 열리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참 힘든가 봅니다. 않죠. 역시 한번 또 버튼이 나왔는데 안신 앵커 무슨 질문이에요? 저도 리포트 준비하다가 보니까 덕산 네오룩스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유망한 소비나 장비주들 많잖아요. AP 시스템이라든지 또 SFA, 한솔케미칼 등등, 그중에서도 이 덕산 네오룩스가 탑픽입니까? 예, 저는 오늘 이게 탑픽은 사실 뭐 계속 바뀌겠지만, 제가 오늘 이제 덕산 네오룩스의 이런 뭐 투자 소식이나 앞으로 이렇게 납품하는 것을 봤을 때 일단 탑픽으로 좀 꼽고 싶은데요. 일단 덕산 네오룩스는 국내에서 가장 좀 유일하게 올레드 유기재료를 좀 제조하고 있는 데다가 현재 이렇게 가장 먼저 좀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제품 납품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올레드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OLED 관련주 내에서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탑픽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오성 첨단 소재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11월 들어서 참 급등을 하기도 하고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그 CBD 뇌질환 연구 내용이 학술지에 제출됐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학술지에 제출됐다고 이렇게 많이 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 저 윗꼬리 보면 저거는 참 들어가기 부담스럽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모로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오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는 오늘 좀 많이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단순히 이렇게 연구지가 제출이 됐다고 해서 뭐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고 그러게요. 좀 보실 수 있는데 이게 가장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혹시 뉴프라이드라는 종목 아십니까? 그 뉴프라이드라는 종목이 2015년도에 20배를 또 급락도 많이 했고. 예, 그렇죠. 20배 오르면서 약간 전설적인 그런 종목으로 남아 있는데 이 뉴프라이드가 이 오성 첨단 소재와 같이 그 마리화나 대마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앞으로 대마 시장이 이 미국에서는 당장 커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번에 이런 윗골이 달린 부분이 그런 좀 생소함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연구지에 대해서 학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CBD라고 해서 대마에서 나오는 그 성분을 가지고 이제 뇌질환 연구를 한 그런 학술지고 이걸 이제 제출함으로써 이 성분과 이 연구 결과를 이제 앞으로 상품화해서 앞으로 이제 매출에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좀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좀 오늘 장 초반에 상승했던 걸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이거 대마의 그런 좀 글로벌 수요와 인기와 더불어서 국내에서도 지난주 춘천시에서 이제 대마 클러스터를 24조 원대로 또 이제 조성을 한다고 하고 뭐 연구 개발과 산업화를 목표로 이제 앞으로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예. 관련해서 2020년엔 뭐 7억 연구 개발비를 편성하였고 2021년 내후년에는 8억까지도 이제 추가 확보를 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제 대마 산업에 대해서 좀 전망을 밝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제 오성 첨단 소재가 이런 이번에 CBD 관한 뇌질환 연구 내용이 앞으로 이제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면 좀 더 지금 주가보다는 좀 높이 상승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윗꼬리가 생소함에서 오는 윗꼬리다라고 또 좋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도 사실 마음속으로 질문이 많았는데 또 긴급 요정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럼 투자 의견, 매수 의견이신가요? 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매수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 또 꼬리 질문 있어서 네네. 먼저 여쭤보는데 매수 의견 맞으시죠? 네, 저는 오성 첨단 소재를 먼저 매수하시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요. 오늘 윗꼬리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데 오늘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저는 오히려 윗꼬리가 지금 달렸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갈 수 있는 좀 시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그렇게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들어가시기엔 좀 사실 생소하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증가에 대한 여력이 좀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윗꼬리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좀 더 약간 매수 의견을 좀 더 드리고 싶고요. 일단 대마초가 그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또 가장 인기 있었던 이유가 현재 올해 초만 해도 대마 관련한 ETF가 단 한 종목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들어서 5개가 이제 추가되면서 대마 관련 종목 6개까지 이제 늘어나게 됐는데 그만큼 뭐 글로벌 관심이 커진다는 것으로 보실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기호용 대마, 유료용 대마부터 이제 기호용 대마 이 2개 다 전부 다 이제 좀 관심이 커지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여전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마와 관련해서는 워낙 테마적인 성격으로 급등 급락한 적도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 적이 있고 특허도 사실 있는 게 아니라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얼마나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윗꼬리를 좀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더 상승 추세에 대한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윗꼬리가 달린 거니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뭐 이왕 매수 의견까지 들은 김에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매수
매수 의견을 드리고 목표가는 4,000원 정도로 네, 지금 보고 있고요. 예. 손절가는 2,600원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 목표가 4,000원은 당장 오늘도 보셨다시피 당장 오른다는 의미는 아니고 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성첨단 소재 이렇게 살펴봤고요. 마지막 한 종목 더 보도록 하죠. 한스바이오메드인데요. 그 중국에서 골리식제 제품 판매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으로 오늘장에서 20%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망가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투자 전략 짜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시는지와 투자 의견까지 한꺼번에 얘기 좀 해주세요. 투자 의견까지. 네, 일단 한스바이오메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가슴 보형물로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좀 기업으로 이제 뽑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벨라젤이라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국내에서 일단 한 3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데다가 이번에 또 중국으로도 이번에 좀 신제품 스무스 파인에 대한 그 판매 허가를 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 중국의 이쪽 관련된 시장이 1,000억 원 규모 정도 되는데 이쪽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은 뭐 국내 시장 점유율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일부를 좀 따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매출에 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특히 오늘 나온 그 골 이식제 중국 판매 허가 소식이 있는데 이러한 골 이식제 중국 판매 허가 소식은 이제 중국에 또 새로운 그런 시장에 진출했다는 의미로서 좀 전망이 좀 좋다고 보였을 수도 있는데 이게 오늘 2,7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좀 하락한 27,000원 대? 상황이죠. 네. 예, 27,000원. 예. 네, 27,000원까지 갔다가 좀 하락한 상황인데 이러한 그 좀 많이 좀 여기도 이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려 있는데 윗꼬리가 많이 달린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좀 매도가 좀 크지 않나 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현재 좀 저가에서 좀 계속 맴돌고 있던 종목이다 보니까 네. 이번에 좀 많이 올랐을 때 그런 외인과 기관이 좀 매도가 많이 나왔던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 아무래도 이런 국내 기술과 매출이 좀 탄탄하다고 보이지만 어쨌든 이번 판매 허가 소식이 앞으로 중국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매출에 작용할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투자 의견은 중립 관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대방동 지점의 김진영 주임 그리고 안신혜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